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 만에 결국 무속과 범죄로 찌든 가짜 대통령이 물러나고 진짜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통령답게 이번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 최초 기록들이 화제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출구조사 오차가 생각보다 커 실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또한 영남의 지독한 벽을 깨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득표율 1위를 했다 안 했다라 치부하기엔 이번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세운 역대 최초 기록들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일단 언론에서 이미 많이 거론됐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7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이는 단순한 역대 최다 득표가 아니라 3자 구도에서의 최다 득표라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박근혜의 과반 득표율을 깨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18대 대선은 그야말로 사전적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합이 0.5%도 넘지 못했을 정도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진보와 보수의 진정한 총력전은 18대 대선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20대 대선 역시 결과적으로 양자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당시만 해도 중도 소구력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있었고 심상정이 진보 측 표를 갈라놓았던 것이 사실이라 윤석열에게는 유리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반면 이번 21대 대선은 심상정만큼은 득표하지 못했지만 민노당 권영국 후보도 완주했고 결과론적인 분석이나 이래저래 정치 저관여층의 지지를 상당히 땡겨간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이 완주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염을 토해낸 것입니다. 정예능은 양자 대결에서의 과반 득표와 3자 구도에서의 49% 득표 중 뭐가 더 어려운 것이냐 묻는다면 단언컨대 후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 이번 대선에서도 영남의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만든 균열을 벌리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PK에서 민주당 계열 정치인 최초로 40% 득표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경남에선 39.4%로 아슬아슬하게 40%를 넘지 못했지만 울산에서 40%를 넘겼고 부산에서도 역대 최초로 40%를 넘겨 PK 40%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양자구도가 아니라 앞서 말했듯 3자구도에서 달성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부분입니다. 물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국민의힘은 그 내란에 부안해동한 세력인데도 격차가 이것밖에 나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식의 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정예능도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지난 총선 때 온갖 윤석열 정권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그들은 꾸역꾸역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한들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이 국힘 지지를 철회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역대 최초 기록을 그것도 매우 의미 있는 기록들을 세우며 3년 전 진작 갔어야 할 대통령 자리에 더 강한 모습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라 보며 거기엔 무수히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정예능은 이재명 정권의 압도적 성공을 위해 개헌과 경제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권 재창출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개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헌을 졸속으로 1, 2년 안에 논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헌을요,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지표를 상향시킨 다음에 그 힘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하고 나면은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되죠? 현직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현재적 적용입니다. 이 조항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헌법에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중임제에서 삼성 개헌하고 유신도 하고 다 했던 거예요. 헌법은 현재적 적용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 3년 동안 경제 지표를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세계 경제 순위 5위까지 올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에서의 중임제 문제는 그 뒤에 판단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경제입니다. 경제. 거시경제 지표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준석이 선거비 보전을 못 받은 것과 별개로 나름 적지 않은 득표를 한 것을 보면 단순히 혐오를 통해 이대남 지지를 획득한 것 외에도 대한민국에 여전히 이른바 정치 무관심층, 정치 혐오층이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토론회 시청률이 다소 저조했다는 것만 봐도 그런데 사실 정치엔 관심도 없으면서 양당이 똑같다며 양비론으로 쿨한 척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니 그냥 삼지대 후보에게 표 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것 결국 경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이런 맥락일 텐데 앞선 영상에서 박진영 평론가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경제를 살리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을 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싫다 마다해도 지난 당대표 연임 때처럼 연임 여론은 따라 붙는 것입니다. 물론 김칫국 마시기일 수는 있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윤석열, 김건희, 국힘 정권이 망친 나라를 일으켜 이해찬 전 총리가 말한 30년 집권을 실현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